인생의 황혼역,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질문을 조용히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욕구는 대체 무엇일까? 내가 혹시 이상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질문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난 30여 년간 노년의 건강을 연구하며 2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물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5의 의사 박세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유독 입에 올리기 어려웠던 주제, 바로 70세 이후의 자기 위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부끄럽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죄책감 대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따뜻한 지혜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며 이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될 비밀스러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지난주 제 진료실에 74살의 영철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닫고 한참을 망설이시던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사실 제가 아직도 가끔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게 정상일까요? 아내에게도 차마 말을 못하니 자꾸 죄책감만 듭니다. 영철 어르신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눈빛에는 삶의 활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젊었을 땐 당연했던 건데 지금 이 나이에 욕구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사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홀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특히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성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해온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이든 80이든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자기 위로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놀라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 그리고 여성의 40% 이상이 여전히 성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몸이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어도 이러한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몸의 신비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 수치는 점차 감소하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뇌의 쾌락중추는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상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반응일 뿐입니다. 평생 가족과 나라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신 우리 어르신들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은 어쩌면 가장 뒷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의 성에 대해 세 가지 큰 오해에 빠지곤 합니다. 첫 번째 오해, 70세가 넘으면 성욕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성적인 욕구는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며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두 번째 오해, 자기 위로는 건강에 해롭다는 낡은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바로잡아야 할 편견입니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에 따르면 적절한 자기 위로는 심혈관 건강, 전립선 건강 증진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런 이야기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여러분, 성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기쁨, 그리고 삶의 활력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감정입니다. 이른의 순자 어르신은 제 상담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 알겠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네요. 그분의 환한 미소에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욕구, 당신의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아름답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소중한 생명력을 부끄러움 속에 숨기기보다 건강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자기 위로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5의 철민 어르신은 전립선 건강 문제로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는 제게 박사님, 저희 세대는 그런 거라면 몸에 나쁘다고만 배웠는데 정말 전립선에 도움이 되나요? 하고 물으셨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르신, 그건 옛날 오해입니다. 오히려 과학은 자기 위로가 전립선 건강에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사정을 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사정 과정에서 전립선에 쌓일 수 있는 낡은 분비물과 염증 유발 물질이 배출되어 전립선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철민 어르신은 한결 밝아진 얼굴로 돌아와 박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검사 결과도 좋아지고 몸도 가뿐해졌습니다.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전립선 건강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 위로는 우리의 심장과 혈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적 흥분 상태에서는 심박수가 적당히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는데 이는 마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탄력성을 높여 동맥경화나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른의 순자 어르신은 예전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요즘은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요라며 혈압도 안정되고 일상에 활기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다리가 자주 붓던 70세 살민수 어르신 역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위로는 단순히 쾌락을 넘어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 능력을 깨우고 활성화하는 과학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겠지요. 자기 위로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은퇴 후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72살의 동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박사님, 사는 게 아무 재미도 없고 잠도 잘 안 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체념이 배어 있었죠.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자기 위로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그는 몇 주 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신기하게 잠이 잘 오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덜 무겁습니다. 기분도 한결 나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오르가슴을 느낄 때 뇌에서는 엔돌핀,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다량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천연 진통제이자 항우울제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마음에 깊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수면제 없이도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외로움에 시달리던 순자, 어르신도 자기 위로를 통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 자신을 사랑하는 저만의 방법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위로는 욕구 해소 행위가 아닙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에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소중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과 마음에 좋은 자기 위로,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주 1회에서 3회 정도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주 1회가, 또 다른 분에게는 2주에 1회가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자기 위로 후 기분이 상쾌하고 다음날 피로감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맞는 최적의 빈도라는 점입니다. 자기 위로는 운동과 같습니다. 적당히 하면 활력을 주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 몸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더욱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몇 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편안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윤활제 사용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피부와 점막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용성 윤활제를 소량 사용하면 훨씬 부드럽고 편안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시작하십시오.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섬세하게 느끼며 가장 기분 좋은 자극을 스스로 찾아가는 여정을 즐기세요.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위로 전후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탈수를 예방하고 몸을 가볍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행위 중이나 후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강도나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꽤 길고 어쩌면 조금은 어색했을지 모를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70세 이후의 자기 위로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는 사실 나이 듦에 대한 편견과 우리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생명의 욕구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귀한 증거입니다. 그 소중한 감정을 더 이상 어두운 곳에 숨기지 마십시오. 지혜롭고 건강한 방법으로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더욱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존엄하고 기쁨이 가득한 황혼의 시간을 가꾸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인생의 황혼역,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질문을 조용히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욕구는 대체 무엇일까? 내가 혹시 이상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질문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난 30여 년간 노년의 건강을 연구하며 2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물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5의 의사 박세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유독 입에 올리기 어려웠던 주제, 바로 70세 이후의 자기 위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부끄럽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죄책감 대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따뜻한 지혜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며 이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될 비밀스러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지난주 제 진료실에 74살의 영철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닫고 한참을 망설이시던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사실 제가 아직도 가끔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게 정상일까요? 아내에게도 차마 말을 못하니 자꾸 죄책감만 듭니다. 영철 어르신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눈빛에는 삶의 활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젊었을 땐 당연했던 건데 지금 이 나이에 욕구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사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홀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특히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성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해온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이든 80이든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자기 위로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놀라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 그리고 여성의 40% 이상이 여전히 성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몸이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어도 이러한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몸의 신비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 수치는 점차 감소하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뇌의 쾌락중추는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상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반응일 뿐입니다. 평생 가족과 나라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신 우리 어르신들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은 어쩌면 가장 뒷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의 성에 대해 세 가지 큰 오해에 빠지곤 합니다. 첫 번째 오해, 70세가 넘으면 성욕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성적인 욕구는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며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두 번째 오해, 자기 위로는 건강에 해롭다는 낡은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바로잡아야 할 편견입니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에 따르면 적절한 자기 위로는 심혈관 건강,
전립선 건강 증진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런 이야기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여러분, 성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기쁨, 그리고 삶의 활력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감정입니다. 이른의 순자 어르신은 제 상담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 알겠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네요. 그분의 환한 미소에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욕구, 당신의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아름답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소중한 생명력을 부끄러움 속에 숨기기보다 건강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자기 위로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5의 철민 어르신은 전립선 건강 문제로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는 제게 박사님, 저희 세대는 그런 거라면 몸에 나쁘다고만 배웠는데 정말 전립선에 도움이 되나요? 하고 물으셨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르신, 그건 옛날 오해입니다. 오히려 과학은 자기 위로가 전립선 건강에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사정을 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사정 과정에서 전립선에 쌓일 수 있는 낡은 분비물과 염증 유발 물질이 배출되어 전립선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철민 어르신은 한결 밝아진 얼굴로 돌아와 박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검사 결과도 좋아지고 몸도 가뿐해졌습니다.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전립선 건강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 위로는 우리의 심장과 혈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적 흥분 상태에서는 심박수가 적당히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는데 이는 마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탄력성을 높여 동맥경화나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른의 순자 어르신은 예전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요즘은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요라며 혈압도 안정되고 일상에 활기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다리가 자주 붓던 73 살민수 어르신 역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위로는 단순히 쾌락을 넘어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 능력을 깨우고 활성화하는 과학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겠지요. 자기 위로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은퇴 후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72살의 동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박사님, 사는 게 아무 재미도 없고 잠도 잘 안 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체념이 배어 있었죠.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자기 위로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그는 몇 주 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신기하게 잠이 잘 오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덜 무겁습니다. 기분도 한결 나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오르가슴을 느낄 때 뇌에서는 엔돌핀,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다량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천연 진통제이자 항우울제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마음의 깊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수면제 없이도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외로움에 시달리던 순자 어르신도 자기 위로를 통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 자신을 사랑하는 저만의 방법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위로는 욕구 해소 행위가 아닙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에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소중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과 마음에 좋은 자기 위로,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주 1회에서 3회 정도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주 1회가, 또 다른 분에게는 2주에 1회가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자기 위로 후 기분이 상쾌하고 다음날 피로감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맞는 최적의 빈도라는 점입니다. 자기 위로는 운동과 같습니다. 적당히 하면 활력을 주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 몸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더욱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몇 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편안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윤활제 사용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피부와 점막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용성 윤활제를 소량 사용하면 훨씬 부드럽고 편안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시작하십시오.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섬세하게 느끼며 가장 기분 좋은 자극을 스스로 찾아가는 여정을 즐기세요.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위로 전후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탈수를 예방하고 몸을 가볍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행위 중이나 후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강도나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꽤 길고 어쩌면 조금은 어색했을지 모를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70세 이후의 자기 위로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는 사실 나이 듦에 대한 편견과 우리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생명의 욕구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귀한 증거입니다. 그 소중한 감정을 더 이상 어두운 곳에 숨기지 마십시오. 지혜롭고 건강한 방법으로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더욱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존엄하고 기쁨이 가득한 황혼의 시간을 가꾸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인생의 황혼역,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질문을 조용히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욕구는 대체 무엇일까? 내가 혹시 이상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질문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난 30여 년간 노년의 건강을 연구하며 2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물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5의 의사 박세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유독 입에 올리기 어려웠던 주제, 바로 70세 이후의 자기 위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부끄럽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죄책감 대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따뜻한 지혜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며 이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될 비밀스러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지난주 제 진료실에 74살의 영철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닫고 한참을 망설이시던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사실 제가 아직도 가끔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게 정상일까요? 아내에게도 차마 말을 못하니 자꾸 죄책감만 듭니다. 영철 어르신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눈빛에는 삶의 활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젊었을 땐 당연했던 건데 지금 이 나이에 욕구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사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홀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특히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성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해온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이든 80이든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자기 위로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놀라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 그리고 여성의 40% 이상이 여전히 성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몸이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어도 이러한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몸의 신비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 수치는 점차 감소하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뇌의 쾌락중추는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상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반응일 뿐입니다. 평생 가족과 나라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신 우리 어르신들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은 어쩌면 가장 뒷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의 성에 대해 세 가지 큰 오해에 빠지곤 합니다. 첫 번째 오해, 70세가 넘으면 성욕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성적인 욕구는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며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두 번째 오해, 자기 위로는 건강에 해롭다는 낡은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바로잡아야 할 편견입니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에 따르면 적절한 자기 위로는 심혈관 건강, 전립선 건강 증진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런 이야기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여러분, 성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기쁨, 그리고 삶의 활력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감정입니다. 이른의 순자 어르신은 제 상담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 알겠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네요. 그분의 환한 미소에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욕구, 당신의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아름답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소중한 생명력을 부끄러움 속에 숨기기보다 건강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자기 위로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5의 철민 어르신은 전립선 건강 문제로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는 제게 박사님, 저희 세대는 그런 거라면 몸에 나쁘다고만 배웠는데 정말 전립선에 도움이 되나요? 하고 물으셨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르신, 그건 옛날 오해입니다. 오히려 과학은 자기 위로가 전립선 건강에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사정을 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사정 과정에서 전립선에 쌓일 수 있는 낡은 분비물과 염증 유발 물질이 배출되어 전립선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철민 어르신은 한결 밝아진 얼굴로 돌아와 박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검사 결과도 좋아지고 몸도 가뿐해졌습니다.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전립선 건강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 위로는 우리의 심장과 혈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적 흥분 상태에서는 심박수가 적당히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는데 이는 마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탄력성을 높여 동맥경화나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른의 순자 어르신은 예전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요즘은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요라며 혈압도 안정되고 일상에 활기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다리가 자주 붓던 73 살민수 어르신 역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위로는 단순히 쾌락을 넘어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 능력을 깨우고 활성화하는 과학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겠지요. 자기 위로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은퇴 후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72살의 동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박사님, 사는 게 아무 재미도 없고 잠도 잘 안 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체념이 배어 있었죠.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자기 위로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그는 몇 주 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신기하게 잠이 잘 오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덜 무겁습니다. 기분도 한결 나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오르가슴을 느낄 때 뇌에서는 엔돌핀,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다량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천연 진통제이자 항우울제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마음의 깊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수면제 없이도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외로움에 시달리던 순자, 어르신도 자기 위로를 통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 자신을 사랑하는 저만의 방법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위로는 욕구 해소 행위가 아닙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에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소중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과 마음에 좋은 자기 위로,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주 1회에서 3회 정도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주 1회가, 또 다른 분에게는 2주에 1회가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자기 위로 후 기분이 상쾌하고 다음날 피로감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맞는 최적의 빈도라는 점입니다. 자기 위로는 운동과 같습니다. 적당히 하면 활력을 주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 몸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더욱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몇 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편안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윤활제 사용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피부와 점막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용성 윤활제를 소량 사용하면 훨씬 부드럽고 편안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시작하십시오.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섬세하게 느끼며 가장 기분 좋은 자극을 스스로 찾아가는 여정을 즐기세요.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위로 전후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탈수를 예방하고 몸을 가볍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행위 중이나 후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강도나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꽤 길고 어쩌면 조금은 어색했을지 모를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70세 이후의 자기 위로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는 사실 나이 듦에 대한 편견과 우리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생명의 욕구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귀한 증거입니다. 그 소중한 감정을 더 이상 어두운 곳에 숨기지 마십시오. 지혜롭고 건강한 방법으로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더욱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존엄하고 기쁨이 가득한 황혼의 시간을 가꾸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인생의 황혼역,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질문을 조용히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욕구는 대체 무엇일까? 내가 혹시 이상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질문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난 30여 년간 노년의 건강을 연구하며 2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물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5의 의사 박세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유독 입에 올리기 어려웠던 주제, 바로 70세 이후의 자기 위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부끄럽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죄책감 대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따뜻한 지혜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며 이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될 비밀스러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지난주 제 진료실에 74살의 영철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닫고 한참을 망설이시던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사실 제가 아직도 가끔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게 정상일까요? 아내에게도 차마 말을 못하니 자꾸 죄책감만 듭니다. 영철 어르신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눈빛에는 삶의 활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젊었을 땐 당연했던 건데 지금 이 나이에 욕구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사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홀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특히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성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해온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이든 80이든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자기 위로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놀라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 그리고 여성의 40% 이상이 여전히 성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몸이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어도 이러한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몸의 신비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 수치는 점차 감소하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뇌의 쾌락중추는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상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반응일 뿐입니다. 평생 가족과 나라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신 우리 어르신들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은 어쩌면 가장 뒷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의 성에 대해 3가지 큰 오해에 빠지곤 합니다. 첫 번째 오해, 70세가 넘으면 성욕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성적인 욕구는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며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두 번째 오해, 자기 위로는 건강에 해롭다는 낡은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바로잡아야 할 편견입니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에 따르면 적절한 자기 위로는 심혈관 건강, 전립선 건강 증진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런 이야기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여러분, 성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기쁨, 그리고 삶의 활력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감정입니다. 이른의 순자 어르신은 제 상담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 알겠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네요. 그분의 환한 미소에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욕구, 당신의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아름답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소중한 생명력을 부끄러움 속에 숨기기보다
건강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자기 위로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5의 철민 어르신은 전립선 건강 문제로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는 제게 박사님, 저희 세대는 그런 거라면 몸에 나쁘다고만 배웠는데 정말 전립선에 도움이 되나요? 하고 물으셨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르신, 그건 옛날 오해입니다. 오히려 과학은 자기 위로가 전립선 건강에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사정을 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사정 과정에서 전립선에 쌓일 수 있는 낡은 분비물과 염증 유발 물질이 배출되어 전립선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철민 어르신은 한결 밝아진 얼굴로 돌아와 박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검사 결과도 좋아지고 몸도 가뿐해졌습니다.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전립선 건강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 위로는 우리의 심장과 혈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적 흥분 상태에서는 심박수가 적당히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는데 이는 마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탄력성을 높여 동맥경화나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른의 순자 어르신은 예전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요즘은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요라며 혈압도 안정되고 일상에 활기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다리가 자주 붓던 73 살민수 어르신 역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위로는 단순히 쾌락을 넘어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 능력을 깨우고 활성화하는 과학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겠지요. 자기 위로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은퇴 후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72살의 동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박사님, 사는 게 아무 재미도 없고 잠도 잘 안 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체념이 배어 있었죠.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자기 위로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그는 몇 주 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신기하게 잠이 잘 오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덜 무겁습니다. 기분도 한결 나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오르가슴을 느낄 때 뇌에서는 엔돌핀,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다량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천연 진통제이자 항우울제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마음의 깊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수면제 없이도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외로움에 시달리던 순자, 어르신도 자기 위로를 통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 자신을 사랑하는 저만의 방법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위로는 욕구 해소 행위가 아닙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에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소중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과 마음에 좋은 자기 위로,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주 1회에서 3회 정도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주 1회가,
또 다른 분에게는 2주에 1회가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자기 위로 후 기분이 상쾌하고 다음날 피로감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맞는 최적의 빈도라는 점입니다. 자기 위로는 운동과 같습니다. 적당히 하면 활력을 주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 몸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더욱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몇 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편안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윤활제 사용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피부와 점막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용성 윤활제를 소량 사용하면 훨씬 부드럽고 편안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시작하십시오.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섬세하게 느끼며 가장 기분 좋은 자극을 스스로 찾아가는 여정을 즐기세요.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위로 전후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탈수를 예방하고 몸을 가볍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행위 중이나 후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강도나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꽤 길고 어쩌면 조금은 어색했을지 모를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70세 이후의 자기 위로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는 사실 나이 듦에 대한 편견과 우리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생명의 욕구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귀한 증거입니다. 그 소중한 감정을 더 이상 어두운 곳에 숨기지 마십시오. 지혜롭고 건강한 방법으로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더욱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존엄하고 기쁨이 가득한 황혼의 시간을 가꾸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인생의 황혼역,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질문을 조용히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욕구는 대체 무엇일까? 내가 혹시 이상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질문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난 30여 년간 노년의 건강을 연구하며 2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물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5의 의사 박세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유독 입에 올리기 어려웠던 주제, 바로 70세 이후의 자기 위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부끄럽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죄책감 대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따뜻한 지혜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며 이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될 비밀스러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지난주 제 진료실에
74살의 영철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닫고 한참을 망설이시던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